그랬어? 응. 저 가지고 놀고 있을 거야? 아니, 그러면 아빠야. 내가 올라갔어. 그래 자고 있어? 이 기본 이야기는 저희가 최근에 아니고 작년쯤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기본 이야기는 기본 정도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정리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타인을 향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향한 거. 제가 자꾸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동 저자인 우리 와이프께서 저한테 기본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불을 안 끄고 뭘 흘리고 뭐 물건이 제 자리에 가 있지 않고 이런 거를 자꾸 탓을 하시니까 저 사람에게 기본은 이거일 수 있겠다. 저한테는 되게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저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양말 먼지라는 게 저는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양말 먼지를 알아요, 저 사람은. 단어를 알아. 난 양말 먼지라는 단어가 세상에 있는지 몰랐어. 근데 진짜 실제로 양말을 벗자마자 씻어보니까 먼지가 있더라고요. 그 실뭉치 같은 게. 그래서 이게 진짜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한테 얼마나 기본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 이거는 사실 어렸을 때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가 안 가르쳐줬어, 이거를. 찔리네. DJ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부각을 많이 해요, 남편을. 똑같은 걸로. 왜냐면 제가 귀찮아지니까. 좀 제발 해. 그렇구나. 근데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못 배운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만 이렇진 않았을 테니까. 그냥 환경 자체도 여기도 많이 썼지만 그 시골집에서 굉장히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방에 흙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먼지도 들어오니까 바람만 불면 차양 막 자체가 없으니까 창호지만 열면 뭐 바람인데. 그래서 방 안에 흙은 너무 흔했고 밭일 하시던 분이 또 뭐 얼마나 깨끗하게 발이 씻어지겠어요. 그래서 이불에 흙 있는 것도 너무 당연했는데 와이프는 안 그런 거죠. 도시에서 살아왔으니까 계속. 이분하고 저의 기본은 전혀 맞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제 다른 분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제가 엄격하고 까다롭게 볼 필요도 없겠더라고. 제가 그렇게 보면 그 사람 나 얼마나 찾아낼 게 너무나 많아. 그런 경우도 있으시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너무 귀한 아들이라서 그냥 엄마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준 거예요. 그냥 자기 씻을 줄만 알지 주의를 할 줄을 몰라요. 아예 설거지 한 번도. 뭐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고. 봐봐, 그런 기분 다 달라. 기분 다 달라요. 다 달라, 기본. 그 사람의 기본은 너무 맞아요. 높은 위치에 있을 맞아요. 거예요. 저기. 그 사람의 기본은 엄마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와, 그거 너무 힘든 일이야, 그거는. 다행히 또 착해가지고 요구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어쩌면 그분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기본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는 거를 그분은 어떻게 사회화가 됐든 아니면 구박을 받았든 어쨌든 지금 많이 바꾸신 거지. 저는 안 바뀌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가 와이프한테 혼도 많이 나고 이제 서아가 생기고 나서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서아가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근데 저렇게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또 제대로 안 배운 남자를 데리고 얼마나 갈굴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저를 갈구니까. 그래서 얘한테는 좀 유하게 가르쳐 보려고. 남자는 분명히 이럴 건데 그럴 때 한 잔소리 10번 할 걸 한 번만 해. 이게 10번을 얘기하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절대. 이런 얘기 좀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행 배틀에서 벗어나라 이랬잖아요. 테마 너무 잘 잡으시는데요? 안타깝게도 북토크 사회자로 초대를. 불행 배틀의 가장 큰 일상 공간은 가족이다. 지금 가족 배경이 저랑 되게 비슷하신가 봐요. 지금 이걸 보면서 아까 가난이 전염되는 이유 이것도 비슷한 그런 동네에 사셨어요 혹시? 저는 중학교 때 농업을 배운 사람입니다. 남들 공업, 창업 배운, 농업 배운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동네에서 농번기 있는 동네에 살았는데 저 동네의 특징이 어떤 동네냐면 많은 사람들이 귀향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일단 말려요. 텃세도 좀 심하던데 그게 텃세가 아니고 그분들은 어려서부터의 환경이나 생각 제약이 그 공간 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간에 대한 심리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건축가들은 이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처막 끝을 3cm만 높여도 아예 창의력이 몇 % 성장한다는 걸 이걸 회계 변수로 해가지고 연구를 해요. 이게 논문에 가치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논문을 전수조사를 해봐도 그런 가난한 그 농촌 시골 마을에서 자란 사람을 연구한 건 없어.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마냥 우리가 나는 자연이다 같은 거 보고 시골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전원일기 같은 거에 향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거기 있는 사회성이 형성되는 그 동네만의 룰과 어떤 지역
공동체에 매우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걔들은 법보다는 자기들이 만들어 관습이 훨씬 중요해서 거기 안으로 들어가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툼은 항상 있어요. 그 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했어. 안녕. 늦었어요. 조심해. 조심해. 집에서도 항상 저러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그 환경 내에서 뭔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때문에 싸우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공간이 대체로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분리되어 있는 상업지역, 제가 용도지역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로도 확장이 되는데, 용도지역 구성을 도시 설계자가 되게 잘 해놓으면 주거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나쁜 꼴을 많이 안 볼 수 있게 만들어놔요. 늦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강남이 대단한 그 도시라고 생각하는 게, 앉았어요. 전 세계에서 모이고 싶은 사람들은 다 모이잖아, 놀려면. 근데 강남 쪽 주거지역 2종 일반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좀 빠져서 딱 들어가면 이런 곳이 있었어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다 막아놓은 거예요. 거기서 술 먹고 토하고 어떤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하고 있던 내 주거지하고 큰 영향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트라플리스 주상복합을 사지 말라고 했던 게 그런 이유예요. 그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상업지역인데 거기 있는 주거지는 대체로 이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트라플리스 그 피서였어요? 저도 거기 보고 엄청 처음에는 막 그래서 우리 동 거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시점부터가 이제 투자자로서 전환이 되는 거고. 거래량이 진짜 없잖아요. 3년에 한 번 거래량. 네. 그러니까 묶이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묶어놔도 돼요. 돈이 많아지면 좋아요. 천천히. 아이고 잘했다. 네가 화냈어요. 아유 잘했어. 집에서 놀 거야. 그래. 재밌게 놀아. 내가 이거 부을 거야. 그래.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핵심 포인트가 되는 기점, 조사할 때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단계가 좀 2단계 정도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핵심 역은 가까운데 거기서 도보권 내에 5분 정도를 걸어요. 그럼 전혀 다른 풍경이 나오는 지역이 좋은 지역. 분당이 거의 그렇게 돼 있거든요. 순회역이든 뭐 8호선 중첩되는 곳이든 정자역이든 거기는 내리면 소돔과 고모라인데 뭐 별게 다 있는데, 성매매업소 있는 걸 제가 항상 1번으로 강조하는 게, 그게 모이기 위해서 적당히 형성돼야 되는 인구와 수요층이나 소비층이 달라요. 그게 있으면 진짜 굉장히 번화가인 건데, 거기서 5분 정도를 걸어가잖아요. 그럼 되게 한적한 아파트 단지가 나와요. 탄천이 나오거나. 근데 이런 곳이 되게 좋은 곳인데, 도시 설계를 다 이렇게 해요. 좋은 동네는. 화성동탄도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화성동탄은 설계 하나 잘못한 건 뭐냐면, 역 근처에다가 하필이면 정권의 탓으로 정책을 잘못 써서 고층 수요를 거기에 밀집시켜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서민 주거 아파트 전세나 뭐 장기 전세나 연구임대를 줘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거 만들 때 또 하필이면 판교도 비슷한 식의 설계가 돼서 100현마리인가 하는 아파트가 연구임대 서민 아파트예요, 그게. 그래서 그건 언젠가 무너져야 되는 위치에, 정말 핵심 위치에 백화점 옆에 딱 있거든요. 안 어울리게. 그래서 그거를 5분이나 10분 정도 뒤로만 좀 빼주는 식으로 설계를 해서 너무 좋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이걸 모델로 설계한 게 이제 광교라든지 위례라든지 아곡이 이렇게 설계가 돼요. 거기는 상업주도 많이 들어가지만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할 수 있었을 것도 같아요. 그걸 보면서 다시 이제 돌아오면, 공간이 주는 한계 때문에 가난이 전염되는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이 자기를 많이 방해해왔고 장애물을 많이 줬다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하는데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2가지 유형으로. 다시는 거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거나 저 사람들을 비하하는 식으로 가는 사람이 첫 번째가 있고, 2번째 유형은 저 사람 때문에 내 생활 문화 주변이 넓어졌다고 생각하게 되는 쪽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옮겨온 케이스거든요. 처음에는 일단 거리를 둬야 된다고 무조건 생각을 해요. 제 책에도 거리를 둬야 된다고 쓴 게 뭐냐면, 거리 두고 끝내고 절교해라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인간은 다 먼지라서 절교할 필요가 없어요. 먼지 털면 먼지예요. 근데 그 먼지가 처음에 자기가 아직 좀 굳은 먼지가 안 될 때는 거슬려요. 근데 그 거슬리는 거를 갖고 가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 안 돼서, 빠른 시기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넘어왔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넘어오는 거에 이제 화해하는 방법은 제가 두 번째 책에다 좀 쓸 생각인데,
이 화해하는 것도 약간 의식 같은 게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의식화 이런 걸 여기다 쓰진 않았는데 귀족들이나 보통 어떤 사회적 관례나 이렇게 관습이나 이런 의식 세레모니를 만드시는 분들이 저는 약간 이게 귀족적인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생활적인 의식주의가 만족이 되신 분들이 보통 이런 걸 만들잖아요. 운명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좀 먹고 살만해지면 항상 이런 의식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의식 중에 가장 큰 의식이 어린 시절을 용서하는 의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폐가가 되어 있는 그 어린 시절 시골집을 찾아갔어요. 나이가 지금 40이 넘어가지고 35세 이후에 와이프를 만나서 간 거예요. 내가 와이프한테 제가 말을 꺼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여름을 살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빈약하고 정신이 나약해진 상태에 있고 막 거의 조울증으로 사람이 미쳐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마음이 풍성하기에 내가 과거를 용서하는 여행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좀 극복하고 싶은데 같이 갈 수 있겠냐. 같이 가는 거예요 또. 따라와.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남편. TJ는 좀 이해가 안 돼. 남편이 아니었어요. 사귀고 있는데 사귄 지 얼마 안 됐지. 결혼하기 전에요? 결혼이 전에. 그러면 좋았나 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따라가지 않고. 캐치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됐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산책도 그렇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가 가서 그 집에 살던 건 저는 가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걔가 끓이던 것도 있고 제가 가졌던 것도 있고 막 생각이 나니까 근데 거기가 완전 황량해져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 살고 있던 할머니가 다 돌아가셨고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땅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기 느끼기로 나는 여기 살았던 사람들과 거기서 느꼈던 것들을 좀 다 완전히 도외시하고 잊으려고만 생각했는데 어차피 그건 내 기본 베이스가 잊혀지는 게 아니니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고 싶다 해서 용서를 좀 하니까 공간에 대한 용서였거든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되게 저한테 많이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책에서 그걸 한번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거 완전 지금 말씀하신 마음 챙김이랑 내면 아이 치료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있어요? 네, 그렇게 여기? 해요. 진짜 거기로 딱 가가지고 얘기하고 그 아이 그 상처받은 아이 끌어다가 가장 그 상처받았을 시절로 가가지고 얘기하면서 너 많이 힘들었겠다. 이제 그 무게 내려놔도 돼 하면서 이렇게 해줘. 진짜 치유돼. 그 말 한마디로 하고 이렇게 해줘. 나 이 내면 아이는 몰라가지고 그때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근데 직접 하신 거예요, 치료를.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서 나 이랬었다 해서 치료를 하고 그래서 여기를 했더니 그때 이제 제일 자주 갔던 곳 이런 것도 가고 싶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제 하나 좋은 환경을 키웠다고 생각하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방종. 엄마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우리 어머니가 되게 도전적이셨던 거는 5살짜리 얘를 서울로 이렇게 보낼 때 혼자 고속버스 태워서 보낸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물론 이제 내리면 친척분이 나와 있긴 했는데 제가 서울에 나와 보니까 안 무서우셨어요? 거기 그때는 안 무서웠던 것 같아요. 버스에서? 그때는 그게 막 허세, 자랑스러워. 나 나 혼자 갈 수 혼자 있어. 갔다? 이야. 성됐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소아는 내가 만약 그 엄마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엄마의 아이디어를 따라서 내가 한다면 저는 따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고속버스 번호 찍어놓고 제가 차로 뒤에서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엄마 따라오지 않았어요. 강하게 컸어 일단. 근데 그런 자유가 있을 정도니까 뭐가 있었냐면 농촌에서 태어났지만 주변에 있는 그 해수욕장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를 버스 타고 종점까지 가면 해수욕장이 항상 있었어요. 거기를 혼자 다녔어요. 동네 애들 데리고 동생이랑 같이 다니고 했는데 와이프랑 갔더니 이제 그곳에서 거기를 돌아봤더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어렸을 때 했던 그런 일들이. 거기를 갔어. 근데 해수욕장 관광지로 개발돼서 다 없어졌네. 내가 생각하는 광경이 전혀 아닌 내가 있었던데 어디 간 거야 이거 뭐 사라졌네. 그래서 그때 또 새로운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는 그냥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지 상황적인 거나 이런 건 모든 게 다 변하는 거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한 거예요. 폐가만 안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폐가도 사실 변했죠.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는데 그냥 아예 없는 집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곡이 산에 있었는데 계곡도 갔어요. 계곡도 가가지고 어렸을 때는 되게 맑은 물이었는데 이제 그 물도 조금 안 좋아져 있는 것도 많이 보고 하면서 달라져 있는 모습을 좀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머지는 제가 그렇게 크게 상처를 받은 곳이 없더라고요. 그 가장 친밀하고 불행 배틀이 계속됐던 그 공간들만 내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각인이 돼 있어서 친척들도 별로 연락하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막 이런 것들이 강해졌거든요. 그 경험이 얼마나 강하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생각해 돌아보니까 그 경험을 갖고도 다른 친구들을 잘 만나고 잘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다른 거예요. 어떤 상황이 크게 다가오는 건 진짜 이 마니또를 느끼는 이 기본에 대한 다른 생각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기본이라는 거의 수치와 정도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더라고요. 친척이어도 다 다르고. 그래서 좀 제가 유독 그분들한테는 예민한 걸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찾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연락이 오시는 분들한테 뭐 차갑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쟤는 이제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 설님이 만약에 그런 농업이 있는 공간이었다면 저하고 되게 비슷한 공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비슷하다면은 대체로 그 우리 나이 또래에서 그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 농촌의 모습이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가 뭐야. 심하냐. 심하려. 심하려와 가자.